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권력이 비겁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권력이 비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공권력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비겁하면 안 되죠. 공무원은요, 항시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유해해주는 존재다 이겁니다. 근데 괴롭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권력에는 저는 항상 말을 주장을 했어요. 제 공직생활 지금까지도 공권력에는 항상 모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모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꼭 이겨먹어야만이 직성이 풀린다. 라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본능에는 본능의 마그마가 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지급 올라가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혈안이. 그래서 뭔가가 우쭐해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조직은 그 사람을 사랑을 하지 않는다. 본인만 짝사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세무공무원 출신한테 이런 말을 해봤더니 앵벌이다 이거죠. 앵벌이. 그러니까 이용당한다. 그런데 이용당하는지 또 조직에 이용당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죠. 그 조직 내에 있을 때는. 오늘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제 아파트 팔면요, 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잡아요.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억짜리가 12억이 됐다 라고 할 때 아파트 하나가 아파트 100호 하나가 이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돌아가시면 3억짜리예요. 이때 돌아가시면 12억짜리다 이거예요. 이때 돌아가시면 가령 8억이다 6억이다 여기가 5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세금만 왕창 나가는 거예요. 세금만. 그래서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그래서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이 가격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격 변동이 있으면 이거는 유사매매가 아니다. 이거 유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유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리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은 거의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찐다고요?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억울해서 불복을 했다 이겁니다. 불복을 했어요. 자, 불복을 하는데 A가 우리가 단지가 4,495세대에 있는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A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고요. 3단지가 있어요. 이 단지가 이렇게 커요. 여기서 1단지에 사시는 분이 사망을 하셨다. 상속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속인이 이 4,495세대 중에서 면적이 동일하고 공시가격이 동일한 이 유사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유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겁니다. 4,495세대 중에서 찾을 방법은 실거래가 시스템, 국교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동, 호수가 일체 안 나와요. 동 호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령에 이제 백동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럼 백동 거 같은 면적의 거를 같은 평수 거를 이렇게 보려 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몇 동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호수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전체 단지 내에서
면적이 일단은 이제 층이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고 막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신고하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거를 공시 가격으로 하면은 당연히 국세청이 성질 낼 거 아니에요. 막 때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좋아. 그러니까 일단 신고하고 내가 나중에 감액경정 청구하려한다. 가산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기껏 신고를 했어요. 기껏을 신고를 하니까 국세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쪽에 있는 단지 거를 가지고 당신 그 신고한 것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아니야.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사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세무조사 이제 말기에 이제 오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2단지 그러면 그 몇 단지 몇 동 몇 호입니까? 라고 하면 그때서 이것도 안 가르쳐 주는데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보안상 같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보안이다고 하는 거예요. 보안. 국세청은요, 제가 국세청에서 나올 때 판결문 가지고 나오니까 보안 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슨 보안. 2단지 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복을 했어요. 불복을 했는데 왜 불복을 했냐면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단지별로 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송파구청에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m로 다 이렇게 공문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0m가 넘은 이 단지가 단지별로 20m가 넘으면 동일주택 단지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로라고 그래요. 중로라고 돼가지고 이게 20m가 넘으면은 동일주택 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사를 택할 때는 동일주택 단지여야 돼. 동일주택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1단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1단지 것만 내야 된다 이거. 2단지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2단지 내에서만 찾아야 되고. 근데 여기는 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지가 동일주택 단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단지하고 2단지가 문제되니까 그렇게 해서 20m라고 하니까 20m라고 하고 국세청에다 심사 청구를 했죠. 당연히 이거는 상정 시행 규칙이 안 맞으니까 유사라는 개념이 상정 시행 규칙에 5% 룰이라고 있어요. 5% 룰이 있는데 면적이 5%.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렇게 A가 이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5%면 여기가 이제 5%까지. 그 다음에 좀 밑으로 5%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거, 이 면적하고 공시가액이 가액이 5%, 상위 5%, 마이너스 5%,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다 유사다 이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웃긴 거죠. 이거는 유사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플러스 5% 내 것보다 더 높은 거를 유사라고 해가지고 내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놀부심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심사 청구에다가 아무리 해봐야 들어줄 리 만무하니까 아예 안 적어버렸죠. 두고 보자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쓸란다. 법원에 가서 사법심사를 하겠지. 존경하는 재판장 판사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판단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게 인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왜? 이게 19m래요. 이게 20m가 아니고 19m래요. 아니, 왜 19m냐? 송파구청 공문에도 다 보면은 이게 공사안내도라든지 이런 거, 송파구청 내가 교통계로서 받은 그것이 20m로 지도가 돼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고 하는데 19m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 국세청 심사 담당자가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법무과정을 처음으로 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청장님이 변호사를 조금 더 뽑고 싶다.
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법리가 이렇게 짱짱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 구제는 옥상 옥이니까 무조건 법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면서 그 티오를 많이 제가 여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후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뭐를 일을 할 줄 알았는데 19m라고 하죠.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20m짜리가 아니다고 19m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쪽 도로 중대로 팔길이 19m라고 적혀 있다 이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 그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19m니까 우리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건 뭐 황당한 거죠. 아니 너희들이 공권력이니까 공권력 가지니까 너희들끼리는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니죠. 안 해주려고 마음 먹어버렸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뭐 처음 보는 거고 내가 너한테 뭐를 아쉬워하고 뭐를 뭐 흠을 내고 뭐 기분 나쁘게 한 것이 있는가 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응? 그래서 내가 자주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안 숙여줬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 좋아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와가지고 이게 사실조회를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사실조회 재판장님이 사실조회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사실조회 하니까 서울시에다가 이거를 사실조회를 다 해봤어요. 이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근거는 없대요. 법적 근거가 없대요. 그냥 자기들 서비스 차원에서 적어 놓은 거래요. 황당하죠? 그리고 그 자세한 거는 송파구청에다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송파구청의 자료가 같이 첨부돼 가지고 왔는데 송파구청은 뭐라 그러면 송파구청에다가 또 그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뭐 어디 뭐 규정에 보니까 19m라고 적혀 있던데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 그 19m라고 적혀 있는 그 근거 부속 서류를 내놔야 되잖아요. 종이 한 장짜리를 딱 가가지고 가져가.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는 게 가져가 개편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근거도 없이 19m라고 무조건 말을 하냐 이거. 19m가 맞는 거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공문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송파구청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20m라고 다른 과에서는 19m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못 이길 걸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잘못 봐신 거예요. 저는요, 고시 공부 11년을 했어요. 시험만 있고, 사진 붙이는 시험만 17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포기를 몰라요. 끈기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뒤졌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도움도 없고 협조도 없고, 예? 다 도움을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20m라는 거를 알아낸 겁니다. 공문서에. 왜 이게 86년에 이미 다 규정 해가지고 이미 다 이렇게 20m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88 올림픽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타운이 아파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올림픽에 임원들이 거주했던 이 아파트가 올림픽 해밀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6년에 20m 이상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그렇게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19m라는 어디서 근거도 없는 걸 이 19m를 딱 적어 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만일 19m면은 20m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길이가 451m예요. 451m인데 1m씩 450m, 그래가지고 1m씩 451m면 이 면적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거를 누가 띵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발 시행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 토지를 띵까먹어 버리면 이건 뭐 완전 이건 범죄 아니에요. 예? 나는 그러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게 19m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법원에서도 소송 수행자가 19m라고 돼 있다고.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요, 좀 잔해 운해 이걸 떠나가지고 균형 잡힌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바른 사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제에서 획 하나 빼면 구제다 이겁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면 되겠냐. 내가 공무원 할 때는 막 칼 들고 달라들다가 나중에는 그 칼을 왜 드냐고 하면서 이렇게 또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공무원이 팽성합니까? 세무공무원의 왕호장상에 시가 따로 있냐고요.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법무과장 시절에 우리는 아닌 거는 아니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잡아낼 거는 잡아내고 금지금 같이 그렇게 거하게 무리들, 국가돈 빼먹는, 조 단위로 빼먹는 사람들, 그런 거 잡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였지, 무슨 서민들 잡아내고 이런 거에 딴지 걸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거죠. 비겁하게 그렇게 행동을 안 했다. 권력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 우리 법무과 힘을 그런 데다 써먹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룰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시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가는 거예요. 보충적 평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공시 가격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세수에 빵꾸도 안 나고 전혀 지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집값만 잘 잡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보충적 가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가가 되니까. 그런데 시가가 없다 해가지고 유사를 잡았단 말이에요. 유사를 이걸 중간 계층의 거를, 이게 이제 탄생 유사라는 그 개념이 이 세법에 들어간 그 탄생의 비하가, 나중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관계를 저는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 세법 규정이 왜 바꿔졌는지, 그리고 그 세법 규정을 바꾼 개정 주체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걸 한 사람이 누군지, 교수 집단인지 뭐 이렇게 기재부 세제실에서 냈는지 아니면 세무공무원 직원 개인이 냈는지 그걸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가 누군가는 꼭 그 학술 논문을 쓸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세법이 쉽게 바뀌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납세자들이 앞으로도. 그러면은 유사를 잡아가지고 자꾸 내가, 아니 나는 이렇게 당사자인데 제3자가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팔았어요. 이게 가령 이제 5억인데 이거를 자기가 10억에 팔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꾸 내가 이 매물을 조금 더 튀어가지고 가격을 높이면은 그 어느 정도 달라 라고 해가지고 막 올려주고 막 이런 작업을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가 누가 눈먼 사람이 하나 딱 잡혔어. 그러면 이게 시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예? 그러면 이 사람들도 5억 내놨다가 다 같이 10억 올려버리고 10억 내놓고, 거래는 그렇게 빈번하게 안 되는데 어느 하나 걸리면 이게 전부 다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납세자 여러분들, 주택 가진 여러분들 삶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졌을걸요. 왜? 집값은 올라갔는데 현금이 없어. 세금은 10억 기준으로 내라고 그래. 상속세 내라 하고 증여세 내라 하고 재산세 내라 하고 종부세 내라 하면 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잖아요. 막 욕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고. 그런데 집값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주면은 좋아라 했잖아요. 재건축 추진위원회 이렇게 와가지고 막 재건축 할 집도 아닌데도 와가지고 막 재건축한다 막 소문 내주고 그러면은 방임했잖아요. 묵인했잖아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네? 우리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데, 아이, 좋지 했잖아요.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골병 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가 지금. 네? 내 집값 올라가는 거 좋았다고, 좋다. 이렇게 했다가 다 골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니까 이사 가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세금만 잔뜩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값을 일부러 이렇게 띄우는 그 무리들이 있다 이겁니다. 만약 제가 국세청장이라면 그 사람들은 진짜 잡으러 다닐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잡으러 다니는데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자금 추적이라든지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적하는 그 노하우들이 상당히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실증을 또 그렇게 해서 국세청 전체를 이렇게 조사를 시켜보기도 했고, 검찰 권력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조사시켜보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유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보충적으로 가면 돼요. 보충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변론에 피고 소송 수행자가, 과세관청 소송 수행자가 감정 신청을 한대요. 감정 신청을 하는데 이게 2018년 5월에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정 신청을 한다는 거는 이거 소급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소급, 뭐든지 소급, 세법에서 소급하겠다는 거 일체 막아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세법은요, 소급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세법에서는. 규정에 보면은요, 이 49조라든지 60조, 법 60조, 이게 령 49조에 보면요, 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그 경우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 평가기간, 6월, 저는 6월, 저는 6월이잖아요. 이 기간이 평가기간이에요. 이 평가기간 내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때 둘 이상의 감정기간에다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둘, 10억 미만이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되고, 그런데 이 사망 기준일로부터 2년 전에도 이런 뭐 감정가액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것도 그러면 쓸 수 있으려면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대신 신청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당사자가, 납세자가 신청하든지 세무서장이 신청을 하든지 지방청장이 신청을 하든지, 그 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절차를 다 거쳐야 돼, 회의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격 변동이 없어야 돼. 가격 변동. 이게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격 변동이 있어버리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이라는 건, 소급이라는 거는 가격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걸 전제로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집값이라는 게 이렇게 평탄하게 가격 변동이 없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유사라는 것 자체가 존재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유사는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기는 나는 유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사가 가격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사를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세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납세자가 소급 감정합시다 하면은 국세청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들어준 애가 없어요. 소급 감정을 왜 합니까? 소급 감정이 법에가 없는데, 감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외에는 감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가로 잡을 수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이 경우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유사로 해가지고 다퉈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와가지고 몇 년을 했잖아요. 몇 년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네가 입증해봐라, 내 의심을 0으로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내가 진짜 0으로 만들었어요. 0으로 만드는데 이 단내가 났다 이거예요. 속으로는 진짜 이 공권력 진짜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단내가 납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를 아니다고 입증하기가 납세자가 이렇게 힘들다 이겁니다. 이게 투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투쟁력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웬만한 대리인들이 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진짜 자기 일이어야 이게 그나마 몸 상해가면서 하는 건데, 불복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서면 적어놓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납세자한테 이렇게 했는데 막 재판부가 잘 안 들어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얼마든지 립 서비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상하게 되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단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취소가 결국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라, 처분 취소만 이렇게 딱 나오는데 갑자기 감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왜 지금 하지?
진작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소급감정 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퉜는데, 실체적 위법성을 다퉜는데 그게 아무런 무용의 노력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급 한번 해볼까 하면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다퉜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비겁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학을 떼게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납세자를 힘들게 만들고, 기껏 입증을 해가지고 의심을 0으로 만들어야지, 의심을 0으로 만들었더니 지금 와가지고 소급 감정합시다, 다시 원점으로 가가지고 해봅시다. 세법에는 권리도 없다니까요. 소급 감정할 신청할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그걸 받아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권리가 없는데 왜 받아줍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소급 감정도 감정가액으로 시가로 잡을 수 있다는 그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소급 감정하면 되겠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재판부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공권력이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하고 사람 납세자를 찐을 빼게끔 해놓고 나서 기껏 다 입증하고 나니까 소급 감정합시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소송 오기 전에 그러면 납세자가 좋게 우리 소급 감정으로 그러면 화해합시다 이렇게 하면 해주냐 이거. 국세청 안 해줘요. 권리 없다고. 그런 규정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납세자도 소급 감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과세관청도 그 시기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근데 기껏 불복 와가지고 사법부까지 와가지고 행정심판 다 거쳐가지고 사법부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를 실체를 위법성을 밝혔더니 그걸 소급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하면은, 세법에 그러면 시가 규정을 뭐 하려고 적었냐. 49조, 69조, 60조가 모든 시가는 소급 감정으로 한다, 이렇게 이 규정 하나, 이 문구 하나만 있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을 이렇게 이게 뭔가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실무적인 거를 상당히 이게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실무의 결이 어떤 거인가를 많이 경험해 볼 수밖에 없고, 그 결을 알려면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꾸 하라는 대로 고개 숙이고 하면 몰라요. 조직에서 35년 근무해도 자기 조직 모릅니다. 부딪혀 보지 않으면. 그런데 누가 부딪혀요, 공무원이. 죽으려고. 예? 근데 부딪혀 보는 사람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껄끄러워해야 하죠. 그리고 그래? 하면서 조직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공권력의 힘으로 한번 조져버린다. 저는 조져버린다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조지려면 조지시고, 안 된 거 있으면 조져야지, 조짐을 당해야죠. 그런데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치 국가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고 귀면 귀지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사가 아니라면은 공권력도 미안하다, 우리가 유사 잘못 봤네 하면서 보충적으로 가자. 그게 세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고 그러면 되는 거를 왜 또 그거를 꾸역꾸역 해가지고 내가 이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가 이게 안 이기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이 사건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소유권 등기가 돼가지고 이 사건 내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부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걸로 저는 믿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대법원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례들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10만 명 더 넘을걸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감액경정 청구하시라, 경정 청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부 처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불복을 하시라. 왜? 유사매매 사례가액 때문에 집값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집값이.
제가 만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다면 저는 이 유사매매 사례값도 제일 먼저 없습니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집값을 못 내려가게끔 한선을 떠받치는 게 유사라니까요. 유사. 그렇습니다. 이 유사가 어느 정권 때 나왔는지 신설됐는지 봐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은 조금 흥분될 것 같았어요. 수위를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